안녕하세요. 고전을 깊이 있고 자세하게 파헤쳐주는 채널 오파치입니다. 여러분, 김서방, 박서방, 정서방 같은 서방이란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흔히 결혼한 남자, 특히 그 새신랑을 서방이라 하죠. 그럼 그 서방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서방은 이 한국 고유의 혼인 그 풍속이라고 할까요? 그 차가살이 문화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인공 미암 유이춘 집안을 토대로 해서요, 한국 고유의 혼인 풍속인 차가살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조선시대 여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송덕봉이 딸이나 사위, 외손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왜 하필이면 아들이나 또는 며느리,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딸과 사위, 외손녀를 데리고 서울로 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조선시대 그러면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딸하고 외손녀를 데리고 올라온다는 건 좀 이상하죠. 예, 임진왜란 전인요, 조선 중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대로 눌러 사는 남기여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차가살이 그대로 눌러 사는 거, 차가살이가 이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혼인 풍속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때요? 딸과 사이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낯설죠.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의 그 혼인 풍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리학이 이게 정착이 되면서 이전하고는 정반대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소위 말하면 시집살이가 보편화됐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암 일가족만 딱 봐도 쉽게 처가살이가 조선 중기 이전에 일반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암 일가족 중에서 보면 미암 부부만이 아니라 아들, 딸, 그리고 심지어는 손자들까지 대대로 다 처가살이를 했었습니다. 먼저 미암만 보더라도요,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암은 원래. 그리고 이제 전라도 그 광주 위에 있는 담양으로 장가를 가서 이 본가와 자기 본가와 처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암은 결혼 후에 생활이 굉장히 유동적이었던 겁니다. 옛날 남자들은 이런 굉장히 본가와 처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로 한 달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의 부인 송덕봉은요, 담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혼인한 후에도 계속 담양에서 머물면서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또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집하고 전답을 물려받아서 그 부모,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친가에서 살았죠. 그 두 사람의 아들인 유경념, 이 유경념도 담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인근에 있는 장성으로 장가를 가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떠냐면 가끔씩 시댁으로 인사를 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인사를 온 그 짧은 기간에도 친정 부모가 오라 그러면 잽싸게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거의 안 했습니다. 신사임당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두 사람의 자식들,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들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외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외가에서 길러지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를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모보다는 이모를 더 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 유전자가 계속 되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암의 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딸은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뭡니까, 모녀 관계,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딸을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두 사람이 마치 친구처럼 살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항상 웃고 지낸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1574년이었던가요? 여름에 아주 무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여종에게 이제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 송덕봉이 딸한테 저렇게 못된 년하고는 살 수가 없다 막 하면서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미암이 큰 소리로 꾸짖어 가지고 꺾어버렸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거의 2달을 가더라고요. 2달 정도 가다가 딸이 9월쯤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서 남편하고 함께 부모님한테 술잔을 올리면서 점차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처가살이 혼인 풍속은요,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 고유의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화는 고구려의 서옥제 아시죠? 사위의 집 서옥제부터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전중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아주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그리고 현재, 요즘에는 이제 뭐 시집살이 시대는 아니지만, 약 150년도 안 된, 굉장히 그 최근의 혼인 풍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서방이라든가 근친 같은 그러한 그 용어들도 이 처가살이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그거는 처가살이 시대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처가살이 시대에는요, 동쪽 방에는 부모님이 살았습니다. 왜냐면 동쪽이 길한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쪽 방에서는 딸 4애가 이제 살았었는데요. 이때, 장인 장모가 서쪽에 있는 사이를 선역서자를 써가지고 서방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박서방 일어났는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글서자를 써가지고요, 이 서쪽 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이 어린 신랑 이렇게 해서 서방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역서자를 쓰던 글서자를 쓰던 다 보면은 서쪽에 있는 우리 사이라는 어린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를 서방이라고 지칭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근친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뵈러 가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어땠냐면요, 장가간 아들이 본가에 부모를 뵈러 가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일기 같은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어가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사회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의미가 변해왔던 겁니다. 이 처가살이 시대의 사회상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 처가살이 시대에는요, 일단 재산을 어떻게 됐냐면 남자 여자, 그러니까 아들과 딸에게 아주 공평하게 물려주는 균분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의 제사도 서로 돌려가면서 지냈습니다. 자식들이. 그래서 윤회봉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바깥 출입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학문이라든가 예술활동도 결혼 이후에 단절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시집살이를 안 했기 때문에, 친정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어졌던 거죠. 자연히요, 이 시기엔 집안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친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고 주변에 일가 친척이 많기 때문에 여자의 파워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조선 건국의 주역인 그 정도전이 자기의 문집 삼봉집에다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처가에 가서 살기 때문에 식견없는 부인들이 부모의 세력을 믿고 남편을 없인 여길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 반목을 하니 이것이 가도가 무너지는 길이다,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길이다, 이렇게 한탄을 해놨습니다. 워낙에 처가살이 시대에 남자들이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3마리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이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또 처가살이 시대에 내 맞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도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처가살이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그 처가살이 문화로 인해서 남녀가 상당히 공존하는 건강한 나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